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거래 어떠셨을지 합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정말 길고 지루한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6월장부터는 어떻게 좀 트일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 주는 안내를 드렸듯이 포트폴리오도 좀 정리를 하고 개인전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저희 주유소 1, 2부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 페어죠.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화요일에 전문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과 박원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오늘도 재미있게 해볼 텐데 시작과 동시에 막 휴대폰이 알람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방송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좀 개인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시장 정리하고 포트 정리도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일단 박원 전문위원님은 저랑 두 팀으로 같이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또 개인전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 개인전으로 쭉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헤어지는 건가요? 헤어지는 건 아니고 저는 심판 자격으로 이제 약간 공정함과 투명함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이번 주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정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숨 쉬시죠, 전문가님? 박 PD가 출연을 안 하잖아요. 네. 집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가상화폐로 옮겼어요. 아, 정말? 네, 그 사람. 아니, 우리가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우 저번 주에 네. 박 PD랑 너 왜 출연 안 했냐 했더니 나 이제 저 가상화폐로 옮겼어요. 주식은 재미가 없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자극적인 거에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주식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예적금 하다가 주식으로 네. 오면 막 불안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참 원칙이라는 네,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자극적인 코인 시장에서 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 뭐든지 이 투자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체감하기에. 그거 벌써 외우셨군요. 그렇죠. 자산 네. 가격은 상대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주식하는지 초심을 잊지 말자. 초심 잃지 말자. 초심 잃지 않으셔야 돼요, 전문가님. 가상화폐에 빠졌어. 순간 네.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탁 할 뻔했어요. 갑자기. 명대사죠. 영화 네. 명대사죠.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네, 네. 도하나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위원님들과 우당탕탕 시작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잘 지켜봐 주시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전문가님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집중적으로 보시면 저 전문위원님과 나 케미가 좀 맞겠다. 오실 것 같습니다. 함께 종목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해볼 테니까 2시간 동안 연속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뇌구조는 어떤 키워드들로 꽉 차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전문위원님의 주식 뇌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리스타킹, 전차, 그리고 패권 전쟁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다음 전문가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외국인, 삼성전자, 순환매, 종목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6월의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5월장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서 시장이 좀 답답하다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6월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관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또 잘 가지 않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220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이 많이 부푼 상태일 것 같은데 일단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 줄 정리해 주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좋았어요. 아까는 말이 좀 다르신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이랑?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죠? 네, 제가 착각한 거겠죠. 오늘 시장 좋았죠, 그렇죠? 6월장 앞으로도 좋을까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신다고. 아니, 이게 한 줄로 짧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길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쪼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우리 전문가님은 뭐라고 적으셨나 보면 박스, 뭐 외국인, 삼성전자, 순환매, 종목장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뭐 박스권에 지금까지 갇혔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이게 제가 계속 박스 얘기를 하니까 네. 박스 정재훈 뭐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칭이 붙으셨네요. 근데 이게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6월달. 네. 6월 시장 박스 탈피해 갖고서 그냥 상승장 확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이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제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는데 4월달, 5월달 상당히 좀 좋았었어요.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른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이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가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상황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강하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PD님이 종목을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래요. 아니 시장을 좀 보기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네. 함께 보면서 볼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으니까. 볼만한 자료는 뭐 HTS죠. 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철강 쪽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네. 5월, 4월 말까지는 상당히 잘 올라갔었어요. 그쵸. 이 탄력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뭐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이런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순환매에 대한 반등의 폭이 상당히 좀 약해졌어요. 5월달 들어서. 그 이유가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면서 이 반등의 폭이 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철강업종분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반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제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순환매가 좀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그나마 지금 강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아라든가 현대차 뭐 이런 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결국은 지수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치고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뇌피셜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도 분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 네.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 대한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확 극대화되는 그 시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말 그 정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고 그 기간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박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수는 죽지는 않아요. 지수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목장이 나오는 거고 테마장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순환 짧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 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나름대로는 좀 괜찮다고 봐요. 다만 지금 시장의 구간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신에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네. 종목을 고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실적은 좀 괜찮아요. 실적은 올해 괜찮고 내년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럼 그런 종목 사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담으로 보게 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이슈와 뉴스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확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포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좀 쭉 해주셨고 이 박스권에 갇힌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박스피 이전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박스 재훈이다 이런 애칭이 다고 해가지고 댓글창에 박스는 비어 있나요? 아니면 차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꽉 차 있죠. 꽉 차 있군요. 네. 뭐로 차 있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오, 포스코 뭐 이런 거. 네. 뭐요? 네. 종목으로 꽉 차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종목 생각만 하는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정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소비주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반대로 시소 게임 하듯이 그간 잘 갔다가 잠깐 멈칫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말씀해주셨다시피 최근 시장에 대해서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원재 은 어떻게 보세요? 5월달 장을 정리하고 네, 6월달 장을 전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월달 장은 박스였는데 체감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섹터별 순환이 너무 빨라요. 섹터별 순환이 너무 빠르다니까 가격을 쫓았던 투자자분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그렇게 잘 나지 않다 보니 아마 직전 사이클을 타서 이 발빠르게 교체 매매가 안 됐으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안에 보면 제가 몇 번 차트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본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그 섹터로 한번 보면은 편한 게 많다 그랬죠. 종합주가지수 차트하고 대형주 차트와 중형주 차트와 소형주 차트를 보면 확연하게 틀려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지수는 지수고 이 안에서 물밑에서 흐르는 흐름은 전혀 다르다. 그럼 지금 시장은 지수를 묶어놓고 그냥 종목 플레이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확 보입니다. 네. 그럼 소형주를 이끈 게 뭐냐? 대체적으로 다 소비주예요. 그러니까 5월 달은 소비주가 좋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형주로 갖고 있는 게 소재주죠.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네. 뭐 화학이나 기계 네. 뭐 이런 섹터가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5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주를 갖고 있다면 이건 뭐 재미없어요. 그냥 뭐 한 달 동안 그냥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6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6월 달이 보기 위해서는 5월 달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 수급.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어요. 작년에 그만큼 팔았으면 됐지 했는데 더 파네요. 뭐 5월 달이 작년 3월 달에 12조 7천억을 팔았는데 5월 달에 한 9조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은 분명히 판 이유가 있죠. 공매도를 1년 3개월 만에 재개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선물이나 파생으로 해지하던 수요를
이 공매도 주식 현물로 매도한 게 이제 5월 달에 매도로 나오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건 포지션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선물 쪽은 좀 변동이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딱히 변동을 못 찾겠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언제 찾았느냐 하면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장 선물 시장이 좀 달라져요. 외국인이 선물 원래 이제 이 베이시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정상적인 시장은 선물이 미래의 가격이니까 선물 가격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네.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고 현물 가격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걸 컨탱고라래요.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베이시스는 한 0.4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정상인데 베이시스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백오데이션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비싸야 될 선물 가격이 싸고 싸야 될 현물 가격이 비싸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비싼 현물을 때리고 네. 싼 현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차익 거래는 이제 저수지니까 네. 마냥 여기다 담아뒀어요. 매도를. 그리고 비차익은 레깅 타임이라 해서 지금은 아닌데 동시배스는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만기일 날 정산을 합니다. 만기 때 가서 맞추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이 바뀌려면 대체적으로 현물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수지에 있는 건데 현물로 차익, 비차익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을 돌리는 트리거가 되기도 해요, 왕왕. 네. 이게 지난 5월 25일 날 드디어 베이시스를 돌려놓고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2,100억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백오데이션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달라져요. 그렇기에 5월 31일 날은 마지막 거래일에 백오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비차익으로 4,400억. 그날 외국인이 뭐 5천억 들어왔죠. 이게 의미 없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백오데이션이긴 한데 마지막에 외국인 순매수가 확 줄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슬이 깨지네요. 네. 5월달 지수를 누르는 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선물 시장의 동향을 보니까 요거 좀 주워 담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 거래 대금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거래 시장의 대금이요? 에너지, 네. 시장의 에너지가 좋은가 나쁜가를 보려면 1월 달에 일거래 코스피 기준으로 40조씩 찍었어요. 쭉 빠지다가 20조 찍다가 쭉 빠지다가 지금 10조대. 지금은 연초에 막 들끓었던 동학 민심이 네. 싸늘하게 식었어요. 이제 내가 먼저 안 나설 거야. 내가 미리 나섰다가 아주 재미가 없어. 네. 나는 때를 기다릴 거야라고 모든 사람의 심리가 이제 네가 좀 앞장서 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돼요.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프로그램 매수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통 이렇게 비차익이나 이런 건 만기일 날, 특히나 6월 달은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끌고 왔던 거 포지션 정산하기가 꽤 좋은 날이에요. 만기일 이후에 만약에 이제 그동안 끌고 왔던 포지션을 바꾸거나 이러면은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살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러면 개별주보다는 다시 지수 플레이가 갈 수도 있고 월봉을 보면은 이게 뭐 이런 월봉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이격도가 높은 상황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5주봉을 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고점이 3,266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오늘이 뚫은 거고요. 이게 상승 3형을
월봉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슈팅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시장의 출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유동성이었죠. 그렇죠. 이제 이 유동성 시나리오가 조금 바뀔 날이죠. 그동안엔 걱정하지만 무조건 연준만 믿어였다가 슬슬 이제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야, 우리 패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내 패를 잘 봐. 지금은 아니야. 네. 이러고 패를 흔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테이퍼링은 금리와 고용을 봐야 돼요. 아마 이번 주말에 고용 발표가 될 텐데 지난 주말에 이제 고용 쇼크가 나와서 뭐 또 어수선했는데 네.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실업수당을 넘어주는 거 아니냐. 6월 달부터 주정부 보조금을 끊는 주가 많아집니다. 네. 그런 취업자 수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야 가계소득 늘어나고 이게 수요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네. 지금 온라인 소비에서 오프라인 소비로 넘어가고 있죠. 이제 이번 달 소비주 관계 그런 건데 그렇죠. 야 이제 못 참겠다. 돈 좀 써보자고 막 나오죠. 그렇죠. 보복 소비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돈을 쓰다 보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수당 받았는데 네. 일자리는 지금 미국은 많이 고용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석 게임을 뭘로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그 쇼티지가 또는 공급 마찰적 수요가 끝나면 네. 물가가 올라갑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그 물가 올라가 지금은 채권 금리가 쏙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움직이는지와 두 번째 고용이 회복되는지와 세 번째는 공급단의 쇼티지가 해소되는지를 보면서 지금 시장은 갈라내는데 어느 순간 가던 시장이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먹고 덜커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편한 시장이 아닙니다. 좋은 시장이긴 한데 네.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갖고 있으면 다 먹어. 그렇죠. 무조건 올해는 올라갔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올해는 갖고 있어도 긴장해야 돼요. 조그만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이거 좀 이상 그러면 일단 좀 비중 줄여야 되고 이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경제는 대체적으로 다 주지 않나요? 이런 팁을? 그럼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럼 뭐 위험하면 위험하다는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6월장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경계해야 될 게 제법 많다.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이제 시장이 무조건 올랐을 때 처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장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종목 사면 다 오르던데. 하지만 100%를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은 뭐 한 자릿수가 나느냐 이 차이였지 손실을 본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종목별 왜 그러세요, 전문가님? 제 얼굴에 뭐가 붙었나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 아니, 한 방에 그냥 아니 근데 가상화폐 시장 이야기하면서 해야 돼. 그게 그렇죠? 네. 심리가 네. 옆에서 뭐 나 30% 먹고 씩 웃고 있는데 옆에서 10배나 면 그렇지.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손실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왜소해지는데 근데 거꾸로 지금은 가상화폐 시간이 반토막 툭 나니까 그러니까요. 또 거꾸로 이 주식 시장으로 두 가지예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네. 그쪽으로 가서 매수를 하거나. 이 매수 타임이다 하는 네. 수가 있고 네. 야 역시 나는 이쪽이 좋아하고 그 옵셋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근데 그거 주식 시장이 근데 맞으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 인간 지표라고 주식을 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죠? 박 PD를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없어서 귀가 너무 간지러우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실은 밝혀야 되니까. 네네. 박 PD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제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가상화폐가 뭐가 좋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박 PD님이 많이- 알 정도면 다 많이 아는 거죠. 빠졌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가상화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리고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날 꼭지였어요. 그날 꼭지를 빡 치고 난 이후에 반토막이 더 넘게 난 거예요. 어유, 네. 그러면서 인간 지표 역시 기가 막힙니다. 인간 지표는 박 PD다. 그러니까요. 한국전력도 꼭지에 얘기해. 가상화폐도 꼭지에 얘기해.
진짜 인간 지표. 아니 근데 다른 의미로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봐라 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어렵네요. 죽겠다 싶을 때 매수하면 돼요. 아, 그럼 지금 비트코인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사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화해서 박 PD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팔았어요. 이러면 그때 그때 들어가는 사면 돼요. 그렇군요. 가상화폐. 아니, 왜냐하면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워낙에 참여를 많이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투자자분들이 이 가상화폐가 또 치솟다 보니까 아까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든지 투자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 주식시장에서 30% 수익이 나면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닌데 옆에서 300% 수익률이 났다 그러면 귀가 쫑긋 서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사회 현상이고 또 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또 저희가 나중에 특집을 한번 만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나오시겠어요? 가상화폐 박 참여자로서? PD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신문 기사를 좀 보면 네.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라는 그 기사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근데 전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제가 한번 가상화폐 쪽에 이 맛을 한번 들이다 보니까 네. 이 변동이 시시하죠 여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시해요. 보통 보면 주식 현물 투자를 하시던 네네. 분이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현물 시장으로 안 돌아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상화폐 이게- 이전에 그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상화폐가 24시간 거의 매일 그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등락이라든가 이 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분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산. 어느 적당히.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2대 8? 2대 8이요? 큰데요? 그렇죠. 내가 그 정도는 가상화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재 전문가님? 그게 이제 젊으신 분하고 은퇴하신 분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건 다 틀려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아예 관심 마십시오. 아, 네. 그게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안 맞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거를 견딘다는 건 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변동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변동성만 갖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심리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심리.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 변동에서 견딜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한 번 꺾이면 이걸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거. 새로운 그 고래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변동성 상품을 다뤄야지. 네. 사람들이 몸달아 있는 시간에 바로 올라가는 변동성 상품은 네.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든 사람의 몸달아 있음이 죽어야 거기에 진바닥이 나오면서 네. 새로운 고래가 가격을 끌고 가면서 이 변동성 상품의 가격을 또 끌기 때문에 지금 싸 보여서 물 타는 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과히 그렇게 좋은 현명한, 결과로 네. 나오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정재훈 전문가님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그만 확인하세요. 코인 가격. 네. 가상화폐 이미 진입했군요. 네. 박 PD가 인간 지표인지 몰랐어요. 사자마자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 자, 여러분 야, 이쯤에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왠지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얘기하니까.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고지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네, 여러분들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도안하는 발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두 분께서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6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만큼 앞으로 하반기 시장이 또 좋은 에 대한 궁금증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 가셨기를 바라면서 주식 뇌구조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해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 돌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좀 달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는 또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돼서 수급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을 좀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좀 힌트가 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 점까지 여러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 방송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코인 우리 꿈나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코인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종목 집합수 시간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카카오, 두산중공업, 대원전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과 잘 달리고 있는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까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카카오, SK하이닉스, 애니능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과 서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볼 텐데요. 애니능률과 웅진, 하나투자증권, 서현, 히림 그리고 EID, 삼성제약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겹치는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과 덕성, HMM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레이더망에 딱 걸린 세 가지 종목 중에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눈에 딱 띄는 건 HMM 같은 경우 너무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가 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H&M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네. 어떤 턴어라운드 종목의 진수를 보여줬고 네. 문제는 상담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1년 해보니까 공통점이 나와요. 네. 대부분의 상담 종목이 네네.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도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셨으니까. 1년 해보니까 거의 90%의 확률로 많은 분들이 상담 들어오는 게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보통 이제 상승 구간이 1파, 2파, 3파 가는데 3파 가면 보통 시세의 끝자락이고 각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네. 근데 그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다 받죠. 그쵸. 눈만 뜨면 HMM. 네. H&M 좋은 건 대한민국 은 다 알아. 근데 참다 못하고 대체적으로 H&M을 사요.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좋을 텐데 물어보시니까. 아니 이게 꼭 이게 산 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H&M을 왜 좋아졌고 얼마나 좋아지고 지금 주가는 얼마나 반영돼 있고 네. 주가가 힘든 건 미래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분기당 1조 몇천억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해운사들은 그냥 그 선주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그냥 발주 다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게 일시적인 쇼티지, 20년 동안에 선박량 투입이 없었고 경기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경기 회복이 빨리 되니까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H&M 설명할 때 배는 새벽 배송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문을 해도 배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선 패선한 거 뭐 다시 끌어오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발주가 들어가서 또 항로 조절해서 또 여차여차해서 이제 계속 투입 늘어나는데 한번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그냥 볼게요. 네. 지금 추세대로 가면 뭐 올해는 그냥 한 4조입니다. 4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익이에요. 16조니까 그럼 퍼로 3이에요. 3. 야, 너무 싸죠. 문제는 이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지금 항마에 가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최고 상단에 쌓여가지고 입고를 못하는 지금까지도 그러고 상하이 지수는 여전히 고공권입니다. 이 운임이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해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살려줘가지고 이제 항상 보면은 재무적인 것과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이게 뭐 희석 요인은 없나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제법 많이 있어요. 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매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네.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당분간 그냥 산업은행이 갖고 가야 되는데
산업은행은 호시탐탐 이거 현금을 회수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의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익이 언제까지 갈지와 지금처럼 매년 4조씩 벌어주면 분기당 1조 넘게 벌면은 야, 이런 꿀 빠는 거는 없죠. 그러면 이 꿀이 언제까지 나올지와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주가는 어느 순간 지금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다가 관점을 이렇게 싹 바꾸면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좀 불안한 것도 있네 이런 관점이 오는 순간 네. 이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세게 조정이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가격이 이를테면 해외 선사에서 네. 뭐 항로를 투입한달지 아니면 이제 발주한 배들이 좀 투입돼서 항로가 좀 뚫린달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스팟 운임 계약이다 보니까 네. 지금 3,300 갔던 게 만약 2,500까지 떨어져도 운임 떨어지는 게 몇 프로죠? 한 20% 이렇게 떨어지죠? 네. 주가 20% 그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어쩌면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하이 운임 지수가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발틱 운임 지수는 지금 꺾였습니다. 운임 지수는 3,300 찍다가 지금 2,600까지 꺾였어요. 그러니까 펜오션은 요새 주춤하죠?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 안 지가 꽤 오래됐고 가격이 15,000원에서 47,000원까지 5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종목은 많고 바닥에서 새로 버스 정거장에서 출발대기 버스가 정말 많아요. 네. 꼭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거, 내가 뉴스에서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만 좋은 종목이 아니고 투자는 항상 남이 아직 알지 못하고 소수가 아는 네. 혼자 생각할 때 이거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차에 버스 정거장에 지금 서 있어요. 출발한다고. 이따 출발한다래요. 근데 안 타요 그거. 야,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 차는 안 타요. 다 이렇게 막 그 100km씩 달리는 이 열차에 못 타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탈라랍니다. 한번 순서를 바꾸시면은 투자가 재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조정받을 때 사도 지금 올라온 만큼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고 워낙에 언론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재훈 전문가님도 의견 동일하신가요? 네. 이하 생략? 네. 이하 생략? 그래도 좀 뭔가 좀 보는 포인트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알겠어요. 사실 어떻게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을까? 네. 사실 이게 저는 교집합 종목부터 네. 왜 이런 종목군들이 교집합에 있을까? 대한전선, 덕성, HMM 맞아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 원래 오늘 같은 장에 나올 거는요. 현대차, 그렇죠. 카카오 이런 게 나와야 있어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종목의 교집합 종목이구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PD님의 실수가 아닌가 그럴 수 있다. 네.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당황 좀 한번 해봐라.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신고가 오늘 또 간.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 방향이 좀 틀려요. 신기하네요. 네. 카카오는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장이에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폭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 이상 성장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 주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자회사들의 상장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엔터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업 공개를 계속 할 거거든요. 앞으로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눈앞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카카오뱅크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적도 되고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월봉 차트를 보면 개인적으로 들어가기가 겁나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럼 카카오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현대차를 보시면 돼요. 아마 제작진들 지금 잘 당황했을 건데 현대차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이제 애플 쪽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았고 거기서 이제 여기 살짝 들어 올릴까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번에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잠정 실적 공시라고 자동차 판매 대수나 이 부분들이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현대차가 5월 달 전 세계 시장의 판매가 43%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어유. 국내는 12%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내수는 감소했는데 근데 해외 쪽에서는 이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67% 거의 68% 가까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만 놓게 되면 네.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친환경 차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카카오처럼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잠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좀 상승이 기대가 되나요, 전문가님? 지금 전망 자체를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내년까지도 호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대다수고 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탄력이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SL 같은 기업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살 거면 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위아. 뭐 만도라든가 아까 현대글로비스도 이야기하셨죠? 현대글로비스라든가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올라간 게 없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자동차 쪽 섹터가 주도 만약에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쪽 섹터 다 움직이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기업들을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장이라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올라 있고 좀 더 안정적인 거 그리고 현대 쪽에 있어서의 이 지분 구조 개편 뭐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런 안전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내기엔 좋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못 올라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박원주 전문가님이 이 자동차 맞아요. 자체는 아예 플랫폼이 뒤바뀐 사업이다. 예. 말씀해 우리 주셨죠? 정 의원님이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자동차 산업은 원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싱글이면은 과거 정말 좋았을 때의 영업이익이 8% 9%였어요. 그게 이제 11, 12년도. 근데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6%대를 넘어요. 지금 전기차 대응을 하냐고 그 자회사들은 엄청나게 R&D를 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네.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률 6% 나가는 건 이미 그 수준의 캐파를 갖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방문해서 투자 협정 맺어서 우리 이렇게 보따리가 많아고 현대차도 8조 넘게 투자를 했죠. 그렇죠. 요거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미국은 왜 자꾸 뜬금없이
그동안 제조업 포기해서 다국적 기업으로 다 밀어내다가 갑자기 리쇼어링을 할까?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질 때 썼던 방법은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환율로 꺾거나 네. 다른 나라의 재정 부양을 독촉하거나 리쇼어링을 합니다. 네. 네, 야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봐. 근데 그 기업들이 처음에 그 나라 미국에서 나갔을 때는 네. 제조 현장 자체가 그렇게 기업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 않나요? 좋아할까요, 기업들이 다 돌아가는 걸? 미국은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제조업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임금 근로자가 네네. 중부 그 벨트가 러스트 벨트가 무너진 게 네. 그 임금을 주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넘겼는데 이제 그럼 왜 다시 들어와서 하라려느냐? 첫째는 이제 예전처럼 인건비 부담이 없죠. 다 오토모빌로 하니까 네. 그냥 로봇이 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고용 창출이 돼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은 재정적 풀어놓은 재정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무역 전쟁,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중에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과 대만한테는 대단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국가한테. 네.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아까 니구주에서 쓰던 리스타킹. 네, 리스타킹. 이미 세상에 공급망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오박 캐파가 돼 있는데 새로 캐파를 늘려야 돼. 예, 새로운 수요가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많이 주도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중국 가서 공장 짓다가 다 쫓겨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네. 근데 미국이 갇힌 패권 국가지만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녹아내릴 만큼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자본주의의 환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서 투자를 했다면 사실은 좀 아쉬운 게 GDP 개념에서 보면은 역내에서 부가가치가 나와서 우리 근로자가 부가가치를 받고 배당받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반도체도 미국으로 가고 네. 자동차도 미국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업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기업 이익으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과거의 내연기관차처럼 예전에 내연기관차는 남보다 엔진 성능이 좋아서 마켓쉐어를 뺏는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시장이에요, 자동차가. 그렇죠. 자율주행차라는 또 UAM이라는. 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막 바뀌는데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 계속 얘기지만 하이 싱글 나오는 자동차가 없어요. 예, 지금 정말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괄시받는데 네. 포지션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꽤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맞아요. 네, 테슬라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테슬라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작년엔 요란했지만 이게 뭔가 좀 패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민감한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머물렀던 밴드, 퍼나 PBR 밴드가 이제 프리미엄인데 여기에 훨씬 중요한 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국면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수소나 이런 작년에 이렇게 환호를 했냐면 배터리, 네.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그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의 잣대는 옛날의 잣대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 정도면 고점이었어. PBR 2배를 넘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벗겨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 새로운 세상을 보는 투자자와 과거의 잣대에 딱 갇혀있는 투자자는 끌고 가는 힘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이 있고 트리거가 나왔다면 투자자는 민감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지 아니면 공연분인지 이걸 판단을 잘해야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차를 과거의 잣대로 놓고 보면은 싸다. 비싸죠. 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비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외국인이 만약에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그 은어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꼰대라는 말이 있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로 보는 것을 그렇게 비속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종목들을 옛날 사고 틀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는 눈을 여러분들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이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지만 그 방송에서는 좀 그걸 이탈해서 내가 하고 싶은 종목 이야기 하겠다. 용기 있게 길을 벗어나 주신 우리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오늘 같은 장에 그런 종목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못 잡은 게 잘못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집합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봐주셨는데 먼저 HMM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버스는 수달된 조교만 탈 수 있는 가야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류소에 기다리고 있는 좋은 종목들 많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현대차 이야기 해드렸고 그리고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카카오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새로운 섹터들에게 여러분들 눈길을 돌리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마지막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감정가를 다시 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도 도착을 했는지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카카오가 있었네요. 그리고 금호석유, 그리고 한진, 대우건설, 지니뮤직 이렇게 도착했고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더구전자, 지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과 LBC 영화금속 이런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데 감정가 새롭게 써주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가라고 하는 게 옛날 잣대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새롭게 가격을 써본다면 어떤 종목들을 새롭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뭐 볼까요? 우리 정 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뭐 볼까요? 저는 다른 할 거니까 이게 보면 종목이 네. 다 겹쳐요. 이게 뻔해요.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원고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사실은 딱 와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면 두 분 이렇게 텔레파시가 잘 이 종목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였나요? 얘기할 만하지 않아서 LB세미콘을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요새 투자자들의 마음을 점이고 여리게 시리게 만든 소부장이죠. 소부장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좋다는데 그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은 뭐 좋다해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100입니다. 지금 0에서 100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편한 거는 45도 각도로 쭉 향해 가면 너무 좋아요. 은행 예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금리 계산기 딱 넣고 자 365분에 31이 지났으니까 자 불이자는 얼마예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예,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확정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위험 자산이라는 건 가격의 흐름이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렇게 45도 각도를 그리는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로가 고약한 게 각각이에요.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주식이 대체로 일반적이고요. 어떤 주식은
1년 있다 갈 거를 처음에 1개월에 다 올려놔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주식은 11개월 동안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다음 마지막 1개월에 그냥 쳐올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각각의 이유도 있습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지금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이건 무슨 뭐 언론에서 연초만 해도 맨날 슈퍼사이클로 나를 유혹해서 집어넣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뉴스 듣고 정보 듣고 하신 분들은 이제 믿음이 흔들려요. 야, 이 슈퍼사이클이 아닌가 보다. 미니 사이클인가 보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얘기해 보면 다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좋으면 이제 들이 나옵니다. 야, 그게 슈퍼사이클인 줄 알았더니 수요가 없대. 그리고 뭐 고정가가 그게 뭐 생각보다 안 오른데. 그리고 뭐 모바일 이거 수요 나올 줄 알았더니 그 택도 없다 그러더라. 삼성전자 모바일 어렵대던데. 그 서버? 야, 그건 뭐 투자 안 한대던데. 이런 얘기들이 다 해요. 근데 팩트를 체크해 보면은 이제 뭐 지난주에 엔비디아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네. 서버 수요 안 죽습니다. 모바일 수요도 안 죽었어요. 지금 PC 수요하고 작년에 이제 언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했던 그 PC, 노트북 이런 쪽의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꺾이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원래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을 미중 간에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반도체를 미국이 전략 사업으로 들고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원판을 처음엔 칩을 갖고 나오다. 네. 그다음에 이게 칩이 너무 작으니까 원판을 들고 나왔죠. 예. 예, 30인치 판을 갖고 나와서 이제 반도체가 핵심이다. 그 의도는 뭐냐면 중국의 기술 굴기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이 갖고 있는 팹리스의 기반과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사이클은 굉장히 커요. 근데 몇몇 과점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광에서는 ASLM 네덜란드에, 그다음에 식각과 증착에서는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리얼즈가 다 합니다. 여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뭐 그 ASLM은 뭐 3억 넘고요. 이쪽도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한 거에 독식을 이쪽 기업이 다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네. 이 장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요 장비는 여기서 다 하고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 없고 그냥 품만 많이 드는 걸 아름아름 대체한다 해서 올라와서 지금 꽤 올라왔는데도 뭐 이 거인 앞에 서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스틴에 팹을 짓죠. 그러면 거기 메이저 장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마이너가 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장비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편협적으로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원익 IPS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최근 성장 속도가 놀랍게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도 어닝이 LB 세미콘은 이제 후공정인데 패키징 원래는 이제 패키징은 부가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DDI나 이렇게 PMIC 테스트 공정이 부가가치가 있는데 네. 작년에 전자와 협력해서 감을 따냈어요. 그러면 잠깐 그게 맞는지 우리가 증권사에서 이제 얘들이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 추정치가 맞다면은 올해에 200억, 600억, 내년에 6,300억에 870, 9년에 6,780억에 1,120억의 영업이익을 올려요. 네. 이게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본다면 리세미콘이 지금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쌉니다. 싸요.
주식은 쌀 때 사서 적정 가격에 파는 게 원래의 투자의 방법이에요. 13,200원인데 네. 매수가 13,000원 잡고 감정가를 꽤 높이고 싶은데 심정적으로는 저항이 있을까 봐 네. 직전 고점 16,000원 이렇게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 동문이신가요?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같은 종목을 찝으셨다고 해가지고 LB세미콘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대표로 봐주셨습니다. LB세미콘 매수가 13,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렸고 감정가 16,000원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게요. 네, 후공정 앞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격 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2부까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